다음 주 수요일에 설비보전 산업기사 필기 시험이 있으시고요. 1회차 개 어려웠어요. 1회차가 어려웠으면요 2회차는 쉽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죠. 1회차가 만약에 쉽게 나왔다면 2회차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좀 걱정을 하셔야 되지만 1회차가 어려웠으면 2회차는 쉽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설비보전 산업기사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 자격증이잖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공공기관 1년 계약직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계속 다닌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어떤 직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다닌다? 그런 데 없습니다. 계속 다니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할 건데 여러분 그거 직장생활 오래 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뭐 보니까 뭐 시설관리 10년 차다, 시설관리 20년 차다, 뭐 이지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시설관리에서 10년 20년 일한 게 그게 씨발 자랑이에요. 그걸 자랑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어요. 필요한 만큼 딱 하고 내일 내 적성 찾아가야지 거기에도 눌러앉는 게 그게 자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처박혀가지고 10년 동안 그 지하실에 기계실에 처박혀 있어요. 좀 쪽팔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그 면접을 또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력이 좀 화려하잖아요 철 PD가. 나 진짜 안 해본 일이었거든요. 이제 이직도 잦았지. 이제 걔가 하는 말이 이직이 너무 잦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이직을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자기는 이제 거기서 시설관리 FM 회사죠. FM 회사에서 한 7, 8년 정도를 일을 했대. 그게 이제 자기는 더 성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책임감 있고.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거기가 살려야 될 자식 새끼가 있어서 그만둬야 될 때 못 그만두고 비굴하게 있는 건 책임감 있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댔죠. 그건 씨발 그냥 비굴한 거지 책임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자기가 더 능력이 되면 대기업 가든 더 큰 데로 가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든 그게 맞는 거지. 한 군데 오래 있으면 그게 씨발 병신이라서 오래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럼 그게 뭐 자기가 만족하면은 뭐 하세요 하시면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안전관리대행은 경력 좀 있어야 될걸요. 아니요 경력 없어도 됩니다. 무제한 선임 역량은 더 필요하죠. 무제한 푼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관련된 경력은 자기가 그냥 만들면 돼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수 있고 그것도 다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이력서를 잘 쓰면 돼요. 어떻게 이력서를 잘 꾸미느냐 그 차이지. 실제로 뭐 이력서 내 경험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거야? 확인을 못 해요. 이 안전관리 대행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이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그냥 성가신 일들이지. 다큐 좀 하면 됩니다. 합격률이 16%였어요. 근데 그 합격률이라고 하는 게 허수도 많아요. 허수도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진짜 뭐 그게 존나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전두환 각하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30년 봤어요. 좀 서글프네요. 많이 서글프네요. 시설관리라는 게 시설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좀 서글프지 않아요? 실기시험 이후로 칩거했다가 다시 오셨고요. 토피스 굴동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굴동님 어떻게 지냈었어요? 전기안전관리대행 자차 끌고 부산 지역만 다니시는 건가요? 전기안전관리대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서울도 있고 대구도 있고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그 법인이 소재한 지역 관할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법인이 있어. 이제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업체를 하는 법인 소재지가 서울인데 현실적으로 부산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겠어요? 한 달에 4번, 한 달에 2번 이런 식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게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관할 지역만 가능합니다.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만약에 그거를 뭐 전국적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뭐 분점을 내든 아니면 법인을 새로 내든 그런 식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확장을 해야지. 하나의 법인으로 대구에 있는 법인으로 부산까지 계약을 한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기안전관리 대행에 관련된 이제 뭐 영상들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들에 관심이 또 많으시거든요. 브이로그식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건 아닌데, 어떻게 일을 하고, 뭐 어느 정도의 업무 강도인지, 다 여러분들이 뭐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제 영상 봐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 한 번 오셔서 분전하면 저항 찍고 접지 확인하고 가요. 그게 접니다. 토피스 굴동님 그게 접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데도 있고, 한 달에 4번 가는 데도 있고, 그거는 이제 계약 전력, 몇 킬로와트인지에 따라서 이제 방문 횟수가 또 달라지고요. 안전관리 대행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뭐 하는 게, 이제 부스바의 뭐 온도 같은 것들, 전류 불평형, 전압 불평형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저는 어르신은 아니고 그냥 틀딱입니다. 건축 설비 필기를 붙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주영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전기안전관리 젊은 사람이 하기엔 별로인가요? 안전관리 대행 말씀이신가요? 젊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에요. 한 40, 50대, 50, 60대 그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주어진 환경이라든지 주어진 조건 뭐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뭐 개인 사업하고 있다.
뭐 이러면 또 뭐 얼마든지 또 이게 또 뭐 지입제라든지 소사장제, 뭐 반지입제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또 가능합니다. 또 그런 것들도 제가 앞으로 상세하게 좀 다뤄드릴게요. 아, 전기 대행하다가 다시 시설관리 유턴한 사람도 많아요. 아, 그거는 전기 대행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 그런 경향도 있어요. 시설관리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성향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맞게끔 하면 됩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업무의 퀄리티만 봤을 때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업무의 퀄리티는 더 높습니다. 시설관리보다. 시설관리 상주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일 자체가 민원이잖아요. 민원 처리하는 거잖아요. 전기일이 아니잖아. 전기일 하는 거 없어요. 5%도 안 돼요. 근데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그래도 뭐 잡무가 많죠. 뭐 운전도 많고 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 운전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서류 업무 많고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전기 일이니까. 전기 대행하다가 전기 공사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개인 성향 차이죠. 근데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전기 공사는 이제 약간 노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술이 아니다. 기술이 아니다. 그냥 노가다다. 전기 공사 뛰는 거는. 그 이제 전기안전 관리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시간적 여유가 좀 되고 하니까 남는 시간에 공사를 좀 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일 좀 받아가지고 뭐 공사를 뛴다든지 아니면 뭐 오피셜하게 한 대가리 받는다든지 뭐 두 대가리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뛰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허무맹랑하게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다 있는 그대로 다 팩트를 조져드리니까 그게 이제 철PD 지식 플레이그라운드의 장점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야 되는 거.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부업, 그렇죠. 부업을 다들 하죠. 시간적 여유가 좀 되니까. 전기공사가 기술 아니면 전기대행이나 전기시설 관리는 뭐지?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야 되고, 좀 헤비워크이 좀 있잖아요. 중량물도 좀 다뤄야 되고, 기술적인 것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지. 노가다도 많고, 기술적인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노가다로 좀 보는 사람들도 있고 기술이다 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설 말씀하신 굴뚝님처럼 그러면 이제 뭐 골조전기 이런 거 있잖아요. 골조전기 입선 친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포설 이런 것들은 케이블 막 이런 거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오가 하는 거 그런 건 이제 노가다고 뭐 결선을 한다든지 뭐 입선을 해가지고 뭐 결선도 하고 뭐 도면 보고 그대로 이제 뭐 배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뭐 기술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몸으로도 해야 되는 것도 많잖아요. 새벽 5시 6시에 출근해야 되고 케이블 트레이 설치 이런 것들은 노가다고 시설 관리는 전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민원 처리예요. 민원. 시설 관리는 전기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민원이에요. 민원. 사달 타고 트레이 설치 그것도 이제 일 업무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스킬이라든지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볼트 받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사실 기술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유튜브에서만 보던 장면 왜냐하면 그 아파트 현장 갈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일반인들이 통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좀 적나라하게 좀 들여다 볼 수가 있잖아요. 건축 설비기사 실기 공부할 시간 나오냐고요? 나오죠. 이거 지금 아예 뭐 저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시험 임박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막 좀 공부하면은 그리고 제가 지금 뭐 그거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어. 요즘도 일자리가 없다. 사람들이 이직을 안 하노. 요즘 좀 불경기죠. 좀 불경기고 하다 보니까 뭐 그만두는 것도 이제 귀찮고 계속 그만두고 뭐 딴 데 가가지고 또 뭐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귀찮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직하고 이런 것도 귀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옮기세요. 옮겨가지고 진짜 나한테 맞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지. 물론 뭐 거기에서 만족한다? 그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시설직 공고가 예전보다 없어요. 아무래도 좀 불경기고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만둬야 뭐 TO가 날 텐데 자리가 날 텐데 그만 안 두니까 자리가 안 나는 거죠. 뭐 새로 짓는 건물도 잘 없고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26년에 임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근고사직당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교대 근무 자리로 된대요. 자리 더 없을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차은간우님. 차은간우님이 좀 논리적이더라고. 논리적이고 일리 있는 얘기를 잘 하더라고. 지금은 이제 유예기간 때문에 있던 사람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쓰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26년 내년부터죠. 내년부터는 이제 뭐 유지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제 선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공고사직 당할 수밖에 없죠. 그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뭐 그 사람이 그만둔다고 해서 또 자리가 또 한 사람이 비는 거니까 또 일자리 창출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또 그런 자격증 취득한다면서 여러분들도 뭐 학원도 끊고 동영상 강의도 끊고
돈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도 받고 그렇죠. 대구에서 전기공사하는 중인데 대구 일 없다고 서울에서 2달 이상 공사하고 가요. 지방은 진짜 어둡네요. 지방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지방은 답 없습니다. 지방은 소멸합니다. 저도 지방에 살고 있지만 지방은 진짜 답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이렇다 할 대기업도 없고 부산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회사가 뭐가 있죠? 르노 삼성? 삼성전기? 그거 말고 뭐 있죠? 노인가 바다입니다. 없어요. 먹고 살 거 없어요. 남포동 서면 가보세요. 다 망했어. 그나마 이 전기안전관리대행 이런 것들은 망할 수는 없어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전관리 대행을 맡겨야 되거든. 안전관리를 안 하면 과태료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안정적이에요. 아무리 불경기라도. YK도 그렇죠. 당진으로 옮겼고 홈플러스도 부산에서 떠났죠. 그렇죠. 지금 대형마트들은 거의 다 개작살 났습니다. 거의 다 개작살 났습니다. 지금 전부 다 죽 쓰고 있죠. 전부 다 쿠팡으로 사는데 쿠팡이 지금 매출이 2조 2배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 매출이 어디서 왔겠어요? 전부 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넘어온 거예요. 홈플러스, 이마트, 인자는 제가 봤을 때 2년 안에 다 망합니다. 2, 3년 안에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인건비, 부동산 임대료 감당이 안 되거든. 전부 다 쿠팡으로 다 사는데 누가 거기서 장 보고 삽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배송 다 오잖아요. 무거운 거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집 앞으로 바로 다 배송해주고 심지어 가격도 싸. 경쟁력 있어. 마트에서 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오프라인 시장은 그냥 다 개작살 났다고 봐야 됩니다. 쿠팡이 지금 매출이 2배가 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 매출이 전부 다 오프라인에서 다 넘어온 거예요.